자,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이중턱입니다. 이중턱. 제 이중턱이 고민인데 이중턱이 일단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이중턱은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거든. 이중턱은 이유가 크게 우리가 보통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지방이 많아서 지방이 처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이 많지 않아도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 더 잘 쳐져 보이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히려 이 근육이 발달하잖아? 그러면 턱 부분에는 근육이 발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빳빳하게 붙어 있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중턱이 있어 보이게 될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이 턱의 뼈의 문제. 그러니까 뼈가 결국 짧잖아, 여기가. 짧으면 조직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짧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서 이중턱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나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아이돌분 중에 엄청 마르고 탄력이 있으신데 이중턱이 약간 있는 분들 있잖아요. 트와이스 나연이나 이런 분들은 그럼 사실 머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예전에 프로듀서 101 알아? 그때 네. 거기에 본선 진출자들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우리 병원 왔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도 진짜 내가 봐도 말랐어. 엄청 마르고 이랬는데 나한테 꼭 공항 사진을 이렇게 갖고 오면서 원장님, 묵음 처리해줘. 네. 씨는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날카롭게 붙어 있는데, 저는요 사진 찍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은 체지방은 진짜 없거든. 그러니까 지방형 타입이 아닌 거야. 그래서 뭘 해줬겠어? 이분들은 오히려 피부 처지는 거를 최대한 붙여주고, 오히려 턱의 과하게 수축되는 거를 막아주는 시술을 해서 얘네가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이중턱에 도움된다고 해서 그 시술 받는다고 무조건 이 이중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되게 잘 해석을 해야 돼. 원인이 여러 가지니까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그치.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지. 그러면은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 말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평상시에 뭔가 해볼 수 있는 이거 개선 방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체지방부터 빼야 돼. 우리가 팔뚝 긋는다고 팔뚝살만 빠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지방을 빼야 되기 때문에 식단을 잘하고 운동을, 유산소나 이런 운동을 잘해서 체지방 자체를 줄여야지 여기에 있는 지방이 줄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 이유가 좀 해결이 될 거고, 그래서 지방이 원인인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생각보다 원인이 되냐면, 이 여기에 턱 근육 쪽이 과하게 수축돼 있으면 이중턱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이완을 시켜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최대한 스트레칭을 좀 해준다거나, 이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수축되지 않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이 부분이 근육 때문에 너무 바짝 수축되어 있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또 여담으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넓은 목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과하게 수축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약간 울상처럼 이렇게 심수포가 될 수 있어. 역삼각형. 그치. 우리가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에 이런 식으로 뭐 DAO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거 말고 넓은 목근도 실제로 수축이 과하게 되면 울상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을 이완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말하는 입꼬리가 내려가는 것도 살짝 올라갈 수가 있겠지. 다 연결돼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런 목 부분을 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이중턱의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냥 궁금한 건데, 그 말씀하신 목 쪽에는 보톡스 같은 거는 못 넣나요? 아니, 맞지. 어제도 내가, 이것도 삐해줘. 내가 어제 하이라인 몸몸몸이라는 데 출연했는데, 거기서 이제 알지. 예전에 우리 유명했었던. 근데 그분이 나한테 여기에 이중턱을 심샘을 줄인다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내가 그 위치에 그렇게 맞았으면 아마 입 잘 안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원장님 그래서 지금 입이 잘 안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심샘 보톡스가 여기 귀밑샘도 있고 턱밑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막 무조건 보톡스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생각보다 이 부분이 마비가 잘못되면 입이 움직이는데 되게 불편하고 제한이 될 수가 있어. 양치하다 물 새거나, 아니면 입 발음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비대칭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보톡스가 이중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위가 과도하게 수축이 돼 있으면 이중턱 만드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 턱 라인 따라서 스킨 보톡스처럼 조금 용량을 적게 해서 자잘하게 2줄 정도로 깔아주잖아. 그럼 이 부분이 싹 달라붙어. 그러면 딱 보시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적당한 양의 보톡스를 넣으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치. 근데 굉장히 많은 용량 넣으면 안 되고, 분산시켜서 또 특히나 비대칭이 되지 않게 주의해서 넣어야지. 뭐 살짝 보톡스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뭐 살 빼고 그런 바른 자세 하고 스트레칭 해주고 이거 말고, 그러면 이중턱, 저처럼 이중턱이나 무턱이 좀 심한 분들 병원에 오시면은 피부과 쪽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원인별 접근해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럼 첫 번째 원인이 아까 뭐였어? 지방형이었잖아. 지방 자체를 다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은 피부과 시술로는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온다나, 올타이트, 네. 인모드 이런 애들이 결국 지방을 좀 줄이면서 붙이는 역할을 하겠지.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애들을 해서 지방 자체를 되게 네. 줄이는 게 필요하겠고 네. 두 번째는 피부 자체가 처지게 되면은 지방이 적더라도 얘들이 더 이중턱이 돼 보이겠지. 그럼 피부를 좀 땅땅하게 붙여주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울세라 같은 걸로 울세라는 근막을 수축시키기도 하지만은 얕게 들어가는 팁으로 피부에 좀 가까운 쪽에 있는 부분에도 조금 열 에너지에 열 응고점을 줘서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 네. 그거에 비슷한 원리로는 당연히 뭐 슈링크 이런 애들도 있겠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써마지 같은 경우에도 피부에 진피층에 열을 가해주니까 얘네들이 되게 탱탱하게 좀 붙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주베룩이나 레디어스 같은 애들도 실제로 이 부위에 잘 넣어주잖아. 네. 그럼 콜라겐 형성 물질이기 때문에 아. 얘네 처진 탄력도가 쫙 달라붙을 수가 있어. 구석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피부 처짐형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나 써마지 그리고 뭐 콜라겐 형성 물질 같은 것들을 잘 깔아주게 되면 얘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원인이 뭐였어? 그 과도하게 땡땡하게 땡겨. 그치. 네. 과도하게 근육이 수축해서 되는 경우에는 근육을 살짝 어떻게 하면 돼? 이완시키면 되겠지. 이해돼? 수축된다고 달라붙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얘를 이완시켜야지 얘들이 네. 달라붙겠지. 근데 실제로 보톡스의 원리가 뭐냐면 수축을 못하게 이완, 마비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턱라인 스킨 보톡스를 해보는 게 세 번째 원인을 제거하는 걸 수가 있겠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겠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턱 근육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짧은 사람들은 억지로 늘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사실 어떻게 해주냐면 약간 턱 끝쪽이 무턱인 사람들은 턱 필러를 살짝 앞쪽으로 빼게 넣는 경우가 있어. 그럼 좀 시각적으로도 이중턱이 좀 더 완화돼 보일 수가 있어. 뭐 이 네 가지 말고도 이중턱을 또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위에 아까 얘기했던 침샘들도 있거든. 여기도 귀밑샘 크게 있고 턱 근육도 있고 네. 여기 턱 밑샘이 있거든. 그래서 턱 보톡스나 침샘 보톡스 같은 거를 해주면은 이쪽에 있는 전체적인 볼륨이 좀 주니까 이중턱에 있는 부위에 조금이라도 매스를 좀 부피를 차지하는 걸 좀 줄여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중턱이 저처럼 이렇게 크게 있는 경우는 지방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리 PD님은 그러는 지방형이 좀 크긴 하지. 그래서 이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그 온다나 울세라 올타이트 같은 걸로 지방을 줄였는데 얕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난다. 그러면은 근데 뭐 내가 너무 오랫동안 봐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지방형도 있지만 근육형도 있어. 그래서 아마 지방을 쫙 줄이더라도 네. 살짝 근육형 때문에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타입이거든. 네. 그러니까 보톡스로 좀 이쪽을 같이 좀 마비시켜서 붙여놓는 게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물론 전문의를 찾아보고 판단하는 게 베스트지만 저희 부심이 시간 없으신 부심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보더라도 얼굴 살이 많고 살집이 있고 이렇게 불룩한 분들은 일단은 1번 지방부터 줄여놔야 돼. 그러니까 이 지방 자체를 줄이지 않고 우리가 막 위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이중턱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첫 번째인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온다, 올타이트, 인모드 같은 걸 통해서 최대한 지방의 매스를 줄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지방 분해주사. 지방 분해주사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넣어주면은 지방이 많이 줄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딱 봤는데 정말 말랐어. 생각보다 지방이 없어. 그래도 처져 있는 분들은 피부 처짐형일 타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울세라나 아니면 여기 고주파 같은 걸 해줘가지고 최대한 얘네가 좀 달라붙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지. 근데 아까 말했던 온다나 올타이트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걔는 지방만 줄이는 게 아니라 살에 붙이는 작용을 해.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같이 커버한다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다 올타이트를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한 세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살 별로 없는데 내가 봐도 잡아봐도 살을 핀치 꼬집어 봤는데도 물리는 지방이 거의 없는데 이중턱 형태로 돼 있어. 그럼 근육형일 가능성이 좀 높겠지. 그런 분들은 실제로 아까 말한 처져서 올려주는 것들을 해주더라도 같이 뭘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턱라인 보톡스라 얘기하는데 턱라인 보톡스를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길이 자체가 짧은 분들 있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간 턱 필러 같은 걸 살짝 넣어준다거나 해서 시각적으로 조금 턱이 빠져 보일 수 있게 아니면은 실제로 턱 라인이 너무 없는 분들은 요 라인 따라서 레디어스 같은 걸 오히려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어줘가지고 이 턱 라인이 좀 살아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어. 완전 이렇게 좁은 분들 있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지. 일부러 약간 경계선 같은 걸 만들어주는. 그치. 거기 우리 그 SNL에 그분 있잖아.
그 여성분 그 요즘에 SNL에 같은 경우도 여기 이거 없잖아. 하관이 발달이 안 된 거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라인 따라 만들어주면은 한번 저희 병원 오세요. 그러면은 결론을 내려보면 다이어트 같은 걸 하면서 생활 습관적으로는 다이어트 같은 것도 하고 여기 스트레칭 같은 거 좀 잘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과적 시술을 원하시면은 본인 유형을 파악을 해서 뭐 시술을 하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중턱이 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이중턱이 어떤 시술이 뭐 제일 좋아요? 해서 그 시술만 띡 받고 나는 왜 효과가 없지? 별 효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턱도 다크서클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믹스가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이왕 시술을 해줄 때 다른 메커니즘을 해줘야 되겠지. 이해돼? 근데 우리는 계속 한 가지 카테고리에 광고돼 있다고 그것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같은 다른 메커니즘 있는 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시술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 이거는 이제 끝나고 추가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이중턱에서부터 지방 없앨 때 많은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인모드나 온다 올타이트를 받을지 지방분해 주사를 맞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효과를 그냥 원장님이 대략적으로 느끼기에 요 시술적인 거랑 주사적인 거랑 어떤 게 더 내가 요즘에는 시술적인 면에는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둬.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그 온다나 올타이트 같은 애들이 지방을 막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방을 패킹 시킨다고 하거든. 지방세포가 이렇게 있잖아. 주머니가 있으면 우리 벌집처럼 벌집이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 지방을 그 공간이라고 치면 거기에 이렇게 지방을 감싸고 있는 FSN이라는 게 있어. Fibroceptile Network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되면 패킹이 돼. 그러니까 지방이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중력 때문에 늘어지는데 얘네가 패킹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 시각적으로 줄어 보이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붙어 보이겠지.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앞에서 말했던 그 온다 올타이트 같은 그런 원리들은 지방을 줄이면서 패킹 시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걱정되는 그 지방이 쑥 꺼지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이 어떻게 보면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붙여주니까 지방도 좀 줄어 보이면서 달라붙은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거둘 수가 있어. 하지만 지방 분해 주사는 말 그대로 지방을 분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지방을 감싸고 있는 피부는 달라붙지가 않거든. 우리 마치 다이어트 급격히 하면은 그 거죽이 막 흐물흐물한 것처럼 돼 있는 분들 많잖아. 그럼 오히려 보기 안 좋잖아,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표면에 같이 붙여주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술적인 거에 조금 더 나는 비중을 두고 싶지. 요즘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됐어? 받으러 가야겠네요. 다음에도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